안녕하세요. 국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떤 한 분께서 자신이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린터가 굉장히 오래된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로부터 구입한 프린터인데 이 프린터의 업체가 사라지면서 해당하는 프린터를 AS나 또 문제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프린터에서 보드를 아두이노라든지 램스 보드, MKS 보드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약간은 무책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까이 계시면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봐드리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화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릴린 펌웨어를 갖다가 컨피그레이션의 각각의 부분을 소개한 영상이 한 6, 7편 정도에 걸쳐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내용이 좀 길잖아요. 또 제가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속이 후련한 게 있어서 원리를 다 알고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당장 이 마릴린 펌웨어를 가지고 새로운 보드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마릴린 펌웨어에 실제로 보드를 새로 샀다 그리고 자작을 한다 혹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린터의 보드를 바꾸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에 업로드 부분까지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요 마릴린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네, 마릴린 펌웨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 다양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32비트 버전이라고 한다면 보드 자체가 32비트를 구입하셨으면 마지막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버그 픽스라고 되어 있어서 1.1.9에 패치됐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받아 주시거나 저는 어떤 경우는 버그 픽스가 됐다고 한 게 또 버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십시오. 이게 압축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압축 파일 안에는 빌드 루트, 라이센스, 마릴린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요. 마릴린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파일들이 또 하위 폴더에 파일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셔도 좋고요. cpp, h 이런 확장자의 파일들 사이에 이렇게 ino, 마릴린 ino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 PC 안에 아두이노 IDE가 없다면 아두이노 IDE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두이노 IDE는 arduino.cc 라고 들어가셔서 아두이노 IDE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1.8.9로 하면 무난하게 됩니다. 윈도우면 윈도우, 저는 맥OS 10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앞서서 마릴린 INO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마릴린만 제가 열었는데 이거 관련되어 있는 그 무수한 파일들, 그 폴더에 있는 것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당황하시거나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곧장 컨피규레이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컨피그레이션을 수정을 해준다 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직교식 프린터를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교식이라고 하면 흔히 맨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맨델 혹은 조트렉스 방식, 프로사 방식 이런 것도 직교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델타 프린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코어 XY 프린터가 좀 다릅니다. 그때 여기에 마릴린 폴더 내에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Example Configura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 프린터가 이를테면 코어 XY 방식이다 라 그러면 코어 XY에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프린터 종류가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델타 방식이다 그럼 델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델타라고 있죠. 델타 방식이라면 제네릭 되어 있어서 이 두 개의 파일 요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컨피그레이션과 컨피그레이션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 파일을 그냥 덮어주시면 됩니다. 기존 파일을 대체하겠느냐? 그러면 대체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XY 방식도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프린터를 대체한다 라고 해서 덮어쓰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릴린 INO 이 파일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코어 XY 방식이나 델타 방식으로 바뀐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수정을 하셔야지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파일 configuration H, configuration advance 이 두 개 파일만 수정을 해주면 우리는 펌웨어를 수정하고 또 업데이트 해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configuration 파일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쳐내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define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면 버전이 01010구는 1.1.9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델타 프린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컨피그레이션을 델타로 바꾸셨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쭉 나오고요. 다양한 내용도 스카라에 따라 나오는데 건너뛰고요. 여기 보면 string configuration author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프린터나 이런 author를 써도 됩니다. 저는 제가 수정을 하니까 북리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두 개 라인 short build 버전 빌드 버전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웹사이트 URL 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마릴린 펌웨어 .org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나오는 게 보기 싫다 그럼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는 버전 표시도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커맨드 C 그리고 컨트롤 C죠. 요거를 그대로 복붙한 다음에 컨트롤 F, 커맨드 F를 눌러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short build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쭉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다 보면요. 여기 있네요. 버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버전에 define short build 버전의 1.1.9 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자로 바꿔줘도 됩니다. 1.1.19가 표시하고 싶지 않다 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아까 sanity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에러가 떠서 이렇게 하되 요거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short build 버전에 1.1.9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다운편만 이렇게 해두시면 나오지 않겠죠. 그냥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여기 시리얼 포트는 그냥 0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보드 중에는 이 시리얼 포트의
넣는 게 32비트 보드 같은 경우는 2개를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8비트 보드 사용하시는 MKS나 램스 보드는 0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통신 속도죠. 프린터와 컴퓨터 간에 이 USB 시리얼 통신을 할 때의 속도인데요. 그대로 두셔도 좋겠습니다. 250,000. 그런데 너무 선이 길다 그러면, 선이 길게 되면 통신 속도가 빠르면 통신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값은 저는 1152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Define motherboard 그리고 보드 램스 142F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드의 종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구입한 보드에 맞춰서 이거를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 보드가 어떤 거를 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걸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보드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삼각형 탭을 누른 다음에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 보드가 나와요. BAORDS.H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네, 램스 보드 같은 경우는요, 보통 램스 1.4 쓰시잖아요. 그러면 보드 램스 142FB라고 나오는데, EFB는 여기 첫 번째는 익스트루더, 하덴드의 온도, 그리고 팬, 그리고 보드의 보드 히팅, 요 세 가지를 뜻합니다. 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하덴드, 팬, 베드. 하지만 뭐 하덴드를 2개 쓴다거나 팬이 2개거나 뭐 이럴 때는 요 각각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베드 히팅까지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MKS 보드도 이 밑에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MKS 보드 젠, 여기 MKS 젠 1.4 보드를 구입하신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해서 커맨드 C, 나머지도 보시고 자신에 맞는 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요 숫자가 아니라 요거를 커맨드 C라고 누른 다음에 컨트롤 C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데요. 커스텀 머신 네임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제 프린터의 이름 범블 B라고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나중에 프린터가 시작하려고 프린터 전원 올리면 범블비 레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각각 프린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익스트루더는 하나 있으면 하나, 뭐 익스트루더가 2개다, 그럼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 디폴트 노미널 필라멘트 다이어미터, 이거는 1.75를 저희는 많이 쓰죠. 1.7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멀티 노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좌 영상에서 펌웨어에서 멀티 노즐 부분을, 이 부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다 커멘트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커멘트 처리되어 있는 멀티 노즐에 관련된 부분 다 건너뛰고요. 스위칭 익스트루더, 스위칭 노즐, 파킹 익스트루더 다 멀티 노즐, 듀얼 노즐 이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 건너뛰시고요. 여기까지 건너뛰셨다면 파워 서플라이는 그대로 0. 이제 서미스터 세팅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미스터 세팅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보시면 여기 100K거든요. 100K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다 100K죠. 100K, 100K인데 회사도 ATC 똑같고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라고 고민되는 분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1이나 5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1 선택하거나 5를 선택하거나 혹은 11을 선택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탕온에서는 비슷하게 괜찮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가 200도 정도 내외에서 그 상황에서는 온도 차이가 15에서 20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200도 이상 필라 온도를 줘야 된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80도만 줘도 200도 준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유는 서미스터 종류 설정이 달라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180도가 됐든 200도가 됐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80도에서 온도 세팅을 해서 잘 출력을 한다면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저는 5를 썼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1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필라 온도 세팅이 보통 한 200도 내외에서 기본 세팅을 하는 온도일 겁니다. 저는 한 190도 정도 5로 세팅하고 190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 세팅 값은요, 여기에 이렇게 예시가 나오고요. 그 실제로 세팅은 define temp sensor 0 요쪽에다가 1 그리고 요 베드 센서 있죠. 베드 부분도 센서가 동일한 센서다 그러면 1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쭉쭉쭉 건너뛰시고요. 템프 이것도 디폴트 상태에서 그대로 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PID 세팅인데요. 이거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ID 세팅은 꼭 해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핫앤드, 즉 노즐의 온도 PID 세팅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보시면 베드 온도 PID 세팅이 있습니다. 핫앤드 세팅도 물론 중요하죠. 온도가 정상적으로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세팅을 한 번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요 바로 뒤쪽에 보면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M303E-1 C8S90 이라고 되면 M303에다가 베드 온도, -1은 베드거든요. 베드 온도를 8차례에 걸쳐서 90도에 맞추는 PID 세팅을 하라 라는 건데요. 여기를 E-1이 아니라 E0로 두게 되면 위에 있는 핫앤드의 온도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거 디폴트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 호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명령을 가지고 내 프린터의 가장 최적인 이 PID 세팅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 값을 변경한 다음에 업로드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네, PID 베드 세팅은 그렇고요. 베드는 지금 PID 베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멘트를 없애줘서 PID 템퍼러처 베드 이게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ummer Runaway Prot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그 안전장치인데 이것도 놔두시고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Summer Runaway로부터 탈출하는 3가지 방법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 나중에 이거를 코멘트 처리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어 XY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코멘트 처리를 꺼줘서 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드 스탑이 있습니다. 엔드 스탑 설정은 델타는 Xmax 엔드 스탑을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직교형 같은 경우는 X민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엔드 스탑 풀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드 스탑 풀업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업은 뭐냐면 가만 놔두면 이 공중에 떠서 얘가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업 1 상태, 기본 상태는 1로 돌아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인버팅 시키거나 해서 좀 바꿔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업으로 했기 때문에 인버팅에
true. 이거는 어떻게 배선을 연결했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요거는 그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NC, 그라운드 NC와 연결이 됐으면 false, 근데 NO라고 되어 있으면 O, true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true라고 해놨죠. 네. 그리고 뭐 여기 end stop 이렇게 true 바꿔주셔도 되고요. BL 터치 등의 오토 레벨링 센서를 쓰시게 되면 조금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펄스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M114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트리거냐 오픈이냐 이 상황을 보고 이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19 버전에서는 이 드라이버 타입 모터 드라이버에 따라 이걸 바꿔주시는 게 있는데요. TMC2130 등의 모터 드라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X, Y, Z 그리고 익스트루더 이렇게만 코멘트를 없애주시고요. 이 이름은 그 대문자 소문자도 구분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RV882호를 쓴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고요. 자신의 모터 드라이버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무브먼트 세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렸던 스텝 값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모터 분주가 몇 분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풀리에 있는 풀리 기어가 몇 개, 기어 이빨이 몇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저는 뭐 100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대략 넣어놓습니다. 이 값을 대략 넣어놓고 나중에 출력을 해보는 거죠. XYZ 큐브를 출력을 해보면 그게 너무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원래 2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다. 그럼 절반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스텝 값을 그 절반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이 되면 되나요? 밀리미터당 몇 스텝이니까 80으로 되어 있는데 20mm 큐브를 1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160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스텝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 값을 정확히 모를 때는 시행착오를 하면 되죠. 네, 디폴트 맥스 피드 레이시나 디폴트 엑셀레이션 이거는 그냥 두십시오. 이거는 뭐 10이나 한 20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큐브 같은 거 출력했을 때 모서리 엣지 부분이 튀어나왔거나 너무 뭉툭하거나 할 때는 이 값들 저급 값을 조절을 하시고 또 엑셀레이션 값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Z 프로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토 레벨링 센서인 거죠. 오토 레벨링 센서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Zmin 프로브 앤드 스탑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켜주시고요. 오토 레벨링 센서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설정 값들을 하나씩 그걸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스드 마운트 프로브, BL 터치 이렇게 각각의 프로브 형태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BL 터치라고 하면 요거를 커멘트를 없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멘트 없애 주시고요. BL 터치는 이 Z 프로브에 서보 모터를 쓰거든요. 서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0, 90 이런 식으로 아니다. 우리 BL 터치는 10, 90 이렇게 수정을 해서 BL 터치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 프로브 있죠? 우리 오토 레벨링 센서가 위치한 게 노즐로부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거리를 갖다가 해줘야지 그 거리를 보정해서 정확히 높이를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Z 프로브 옵셋 값인데 이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요. 이거는 0으로 둔 다음에 제가 영상에 처음에 BL 터치를 장착하고 폰까지 올린 다음에 가장 초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값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요. 요거는 BL 터치를 하다 보면 그 속도 있죠. 속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오토홈 하는 속도에 비해서 좀 더 천천히 하고 싶다 혹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식을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올 때 그때의 속도인데요. 너무 느리다 싶으면 또 이렇게 지워 주셔서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모터가 이렇게 꼽혀 있는 거에 따라서 모터 방향이 반대로 간다 이럴 경우는 여기를 true, false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터의 선을 뒤집어서 꽂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드에 어떻게 연결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거나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상황 봐서 반대로 간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true로 바꾸거나 false로 바꿔서 다시 펌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더 모터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그 타이탄 익스트루더라고 해서 기아가 달려있는 익스트루더, 요즘엔 본드텍 익스트루더 같은 거 있죠. 기아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펄스 true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홈 방향이 어디냐 그거를 할 때 한데요. 저는 뭐 x민에다가 이렇게 해서 -1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베드 사이즈인데요. 이 베드 사이즈를 입력을 해 주게 되면 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베드 사이즈보다 더 큰 값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인데요. 300이라고 되어 있으면 300을 넘어서 뭐 340을 내가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300까지만 딱 가기 때문에 노즐이 저 프린터 몸체와 부딪혀서 아주 굉음을 내는, 모터가 드드드득 거리면서 굉음 내는 것을 방지해 주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프린터 베드, 출력 베드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X미 Y미는 이 노즐 끝이 오토홈을 했을 때 정확히 0,0 베드의 모퉁이, 모서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링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센터링에 맞춰서 바깥으로 나온 값을 이렇게 뭐 35mm, 뭐 5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값에 센터링 맞추는 거는 노즐이 베드 중심에 맞지 않을 때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Y는 여기서 정해줬는데요. 프린터의 맥스 높이, 프린터 가능 사이즈는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엔드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이걸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노즐이 밑으로 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안 내려가줍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너무 심하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노즐과 베드가 부딪혀 갖고 베드가 변형이 온다거나 노즐 끝이 망가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인데요. 오토베드 레벨링을 쓰게 될 경우는 설정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설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BL 터치에 대한 오토 레벨링 센서 설정 방법 제 영상에서 한번 참조하시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켜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 이런 게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베드 레벨링인데요. 이거는 오토 베드 레벨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바이리니어 방식이어서 요거를 이렇게 BL 터치를 켰다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리니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리니어라고 되는데 3,
33 하면 9개 포인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위치를 할 것이냐, 이 부분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모서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하고 싶은 거리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 200, 200 사이즈면 바깥에 한 18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면 에러 뜨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값을 좀 바꿔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런 위치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기고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베드 레벨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스큐라고 되어 있어서 큐브를 출력했는데 이렇게 찌부러져서 나왔다, 마름모 형태로 정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조립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조립 상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시고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수직과 수평, 평행 이런 것들을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팅은 해두는 게 나중에 펌웨어를 만지지 않고 바로 LCD 창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죠. PLA가 있고 ABS가 있는데 그거에 맞춘 디폴트 값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PLA 70 너무 높죠? 저는 낮게 하기 때문에 40 이렇게 하고요. ABS는 140, 110 근데 이것도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킹 노즐인데 이거는 퍼즈 같은 걸 눌렀을 때 얘가 노즐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위치를 바꿔서 하는 파크 패처를 갖다 이렇게 해두시면 X는 10, Y는 -10 그리고 높이는 20만큼 올라간 상태로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퍼즐을 했는데 딱 멈춰 있다 그러면 노즐이 이 출력물을 계속 녹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린 노즐 이거는 지나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LCD가 중요한데요. LCD가 디폴트로 차이니즈가 디폴트더라고요. 해두시면 되고 SD카드가 LCD와 SD카드가 합해져 있는 걸 많이 쓰잖아요. LCD 2004 LCD, 12864 LCD 그런 경우는 SD 서포트를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꺼주는 게 아니라 이 코멘트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고요. 여기도 넘어가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인코더 세팅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인코더 세팅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한 번 돌리면 두 칸씩 넘어가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꿔주는 건데 일단 넘어가시면 되고요. 돌리는 방향이 내가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혹은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바꿀 때 리버스 인코더 디렉션을 갖다가 체크를 해제하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처리를 하시면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뉴 디렉션도 이것도 바꾸면 바뀔 테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바꾸게 되면 값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값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여기서 램랩 디스카운트 스마트 컨트롤러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2004 LCD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요거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간혹 그래피컬 LCD라고 해서 12864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디스카운트 풀 그래픽 스마트 컨트롤러 요거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해제하실 때는요, 앞에 있는 요 LCD 요거는 삭제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삭제가 아니라 다시 커멘트를 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그래픽 LCD는 8비트 보드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좀 속도 연산 처리가 많아져서인지 속도나 버벅임이 있을 수 있어서 8비트 램스 보드라든지 MKS 보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선택을 해준 램랩 디스카운트 스마트 컨트롤러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제 다 됐네요. 그 다음에는 내가 추가로 설치해 줄 것에 대한 설정인데요. 뭐 LED 같은 거를 갖다가 네오 픽셀 이런 LED도 있죠. 그거를 장착을 해줬거나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값을 하는데, 이 정도 하실 분들은 좀 고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모른 채 넘기고 나중에 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때는 찾아보고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어드밴스까지도 하면 좋은데, 어드밴스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놔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기능 조금 불편한데 뭐 등등 하거나 할 때 이거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어드밴스에서 고쳐주면 좋을 만한 유효한 기능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드밴스를 안 하더라도 기본 컨피그레이션만 제대로 해놓고 나면 프린터의 운영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건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왼쪽에 이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컴파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면 에러 메시지를 보시고 그 해당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저를 따라서 잘 하셨다면 컴파일이 완료라고 나오고요. 컴파일 완료가 되면 이제 프린터와 연결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업로드를 할 때는 이 툴에 보면 이 툴의 보드 부분에 자신의 프린터에 맞는 설정들을 여기다 하시면 되겠는데, MKS 보드나 이런 경우는 다 램스 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메가 칩셋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시고요. AT메가 2560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트를 프린터와 연결을 꽂게 되면 여기 포트가 뭔가 컴포트 같은 게 뜹니다. 그러면 새로 뜬 그 컴포트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프린터와 컴퓨터 간의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된 걸 기반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큐라 같은 슬라이서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요, 큐라에서 먼저 이 포트를 선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업로드가 안 되고 막 에러가 뜹니다. 업로드도 안 될 뿐더러 그때는 여기 USB를 꽂기 전에 여기 큐라라고 하는 프로그램 슬라이서를 먼저 종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한 1분 정도 안 돼서 여기에서 수정한 펌웨어가 프린터에 옮겨가게 됩니다. 프린터에 옮겨가고 나면요, 가장 처음에 해주실 부분이 프린터의 메뉴 중에서 여기 있는 요거를 선택을 눌러주셔서 초기화를 아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지 않으시면요, 기계적인 이런 세팅 자체는 바뀌지만 세부적인 설정 값은 예전 값 그대로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했지만 뭐가 안 바뀌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꼭 이 fail safe를 눌러서 초기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명이 너무 후다닥 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전에 올렸던 펌웨어 강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능들은 제가 가끔씩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